안녕하세요.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입시에 대한 사연 혹은 전학이나 대입, 고입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공유하면 좋을 내용만 골라서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조이쌤의 Q&A.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매우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저는 학부모고요. 딸애는 고2인데요. 1학년 1학기 성적은 전과목 4.2등급 내신 국영수사 4.0, 국영수가 4.3, 1학년 2학기 성적 전과목 3.4, 국영수사 3.3, 국영수가 3.8, 조금 올랐죠. 그리고 2학년 1학기 성적 4.0, 국영수사 3.7, 국영수가 3.9입니다. 조금 다시 떨어졌어요. 아이는 수도권 간호대, 지방국공립 간호대, 수도권 전문대 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 입시 전문이라는 곳에 찾아가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이과로 화학 1, 생물 1 하는데 성적이 안 좋으니 문과로 전향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탐 과목 바짝 올려서 간호과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국어랑 사탐 과목만 1등급만 되면 간호과 갈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생기부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화수목금 6시부터 8시까지 국어랑 사탐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이는 갑작스런 제안에 아이 성적으로는 간호대를 갈 수 없다는 말에 상당히 혼란스러워서요. 자,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 일반고 3등급 말 4등급 초 학생 간호학과 전학을 위해 문과 전향 이득일까?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Q&A. 일단은 이게 사교육자가 조언을 해주신 거라서 제가 좀 나름대로 이제 행간을 읽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문과로 전향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제 수도권 그리고 지방 국공립 간호대는 4등급으로는 얼척 없죠. 네, 안 돼요. 간호대는 인기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려면 2등급 이내로 오셔야지 4등급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현재 점수는 힘들어 보이고요. 지방국공립은 경우에 따라 될 것 같지만 조금 더 올리셔야겠죠. 네, 모의고사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점수를 조금이나마 좀 올려야 하는데 왜 문과 전향을 얘기하시냐. 문과 전향이라는 건 지금 문이과 통합 시대에 잘 안 맞고 과탐을 포기하고 사탐을 보라는 거죠. 사탐 선택하면 어떻냐라는 제안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나름대로 타당한 방식입니다. 네, 완전 어머님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만나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타당한 방식이에요. 저 같아도 한번 제안해봤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사탐을 선택하면 수도권 인서울 최상위 간호학과는 못 갑니다. 이 부분은 포기하는 건데, 요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4등급이 2등급 초반대를 찍거나 모의고사를 엄청 잘 봐가지고 인서울을 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를 꺾고 좀 더 쉬운 공부를 해서 좀 더 성적을 내보자 하는 약간 이성적인 접근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담한 선생님 말씀대로 국어랑 사탐 과목만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면 간호학과를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성적을 올리면이라는 전제가 포인트가 되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어는 성적이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과로 바꾼다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전 과목이 똑같은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이다 라고 보이죠. 네, 왜냐하면 이 친구를 6시부터 8시까지 묶어놓으려면 2과목을 해야 되니까 국어 수업을 해주겠다, 내가 내신 한번 올려보겠다 하는 거니까. 물론 원장님한테 좋은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탐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냐, 열심히 성적을 올리면. 인데 문과 학생들이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전교 30등까지 중에 문과 학생이 2명밖에 없다. 이게 보통 일반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경쟁자를 좀 쉬운 친구들로 골라서 한번 싸워봐라 하는 거고, 그것도 원장님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쉬운 경쟁을 해서 등급을 올려보자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물론 원장님에게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지역이 어딘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지역에 따라 쉽게 등급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고, 이제 그 경기도나 서울의 중심 지역이 아니라면 내신 등급이 쉽게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다만 이거 1등급을 이 학원 다닌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냥 바로 찍힐 수 있을까? 요 부분이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1등 어느 학교나 전국의 어느 학교를 가나 1, 2등급 경쟁은 치열하거든요. 원래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주어진 배경, 주어진 환경, 주어진 지역에서 상위 4%인 1등급을 먹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인정해 줄 정도로 굉장한 경쟁을 뚫고 이겨내야 하는 것인데, 과연 학원 바꿔서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이과에서 과탐을 4등급 받던 친구가 갑자기 1등급이 될까? 사회로 바꿨다고 해서 요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원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다면 뭐 원장님에게 뭔가 기술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이거예요. 해봤는데 사탐에서 점수 안 나와 버리면 그때는 이제 허송세월 보냈다 이렇게만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상담받은 곳을 믿고 생기부와 아이의 성적을 맡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셨거든요. 이게 이제 생기부는 3등급은 나와야 돼요. 종합으로. 그래야 종합전형 쓸만한 학교들이 많아요. 3등급 후반으로 보면, 간호학과도 3등급 후반 정도로 가면 생기부를 크게 보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기부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상위권 학생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요 학생들 중에 학교 활동이 어떠냐를 보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4, 5, 6등급은 중위권 학생이잖아요. 이 중위권 학생들의 생기부는 어느 학교나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목고 빼고요. 그러니까 4, 5, 6등급 학생들한테 생기부 들고 와봐라 해봐야 별로 이렇게 분별이 안 돼요. 얘가 생기부가 더 좋다, 얘가 생기부가 더 나쁘다 하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4, 5, 6등급부터는 생기부 없이 일반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 성적 보고 수능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이 친구가 진짜 간호학과 오고 싶은 친구단을 알고 싶으면 생기부를 보지 않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3등급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생기부까지가 다 묶여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친구와 아이와 좀 어머님이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냐 없냐를 어떻게 보냐면,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는 거에 한 축 50%는 선생님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선생님은 엄마가 보기엔 사짜 같은데 사기꾼 같은데 아이는 홀딱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아이가 엄마 내가 해볼게, 저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볼래, 이런 상태면은 또 시켜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냐, 즉 우리 아이가 얼마나 설득이 되어 있냐를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고, 그래서 아이와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갔는데 아이가 엄마 원장님 말 듣고 한번 내가 사탐 해보려고 막 이렇게 불타고 있으면 한번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뭐 시키면 하지 뭐 사탐 잘 되겠지, 이런 상태면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브레이크 밟고 아이랑 좀 이야기를 더 깊게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요즘 학생들은 본인이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데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원이 하는 작전, 논리 이런 거에 학생이 잘 설득되어 있냐, 의기가 잘 충전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 작전이고, 원장님 눈은 불타고 있는데 아이는 그냥 그리 멍텅하고 있으면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죠. 어머님이 네 번째 질문인데, 이과로 계속 공부해도 화학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과로 공부하면 어려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학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등급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어머님의 질문은 뭐냐면,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 거는 어머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화학은 잘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과로 공부하면 어렵냐? 이 어렵냐는 대입이겠죠. 그러니까 점수는 안 오를 것 같은데 어렵냐고 물어보면은 간호학과 안 되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4등급은 안 됩니다. 4등급은 수도권이나 직업국 간호학과 매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 이과로 2학년 2학기 열심히 해서 3등급 후반대로 올리면 수도권 간호대 혹은 지방 국공립 간호대, 수도권 전문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솔직히 말하면 수도권 간호대는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이 수도권 간호대의 정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인서울에 있는 그 학교들은 다 안 되고요. 그 학교들은 2등급 이내에 있어야 되고, 인서울인데 이름이 좀 애매한 학교, 야, 이게 서울에 있다고? 이런 학교들은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까지는 3등급 한 중반 정도로 해주시면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3등급 안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전형이라는 카드가 또 생기니까 서류 준비해서 또 가능할 수 있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죠. 멘탈. 3학년 1학기도 3등급을 받아야 돼요. 3학년 1학기 한 번 더 3등급을 받아야 되고, 점점 더 올라갈수록 좋은데, 점점 더 올라가는 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서류 보는데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4등급에 내려간 학기가 2개나 있기 때문에 3등급 초반이나 중반 쪽으로 올라가는 학기가 있으면 좋고, 3학년 1학기는 등급 받기가 되게 쉬운 학기입니다. 2학년 2학기보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정시 전환을 해요. 정시 전환을 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내신은 팽개치고 나 이제 정시할 거야. 야, 내가 있잖아, 내신이 3.1등급인데 나 서울에 있는 학교 하나도 못 쓴다? 야, 나 억울해서 못하겠어. 나 이제 정시로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많으면은 어머님한테 좋은 거죠. 왜냐면 자리 비켜준 거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 학생이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2학년 2학기보다 그래서 등급받기가 쉬운 거예요. 다만 지금 사연 속의 학생이 오히려 본인도 나도 정시할까? 이렇게 기웃대 버리거나, 다른 학생들의 목표 대학, 너 어떻게 그런 학교를 가려고 하니? 그런 학교 다니면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닌대. 구정 때 엄청 무시받는데. 이런 거에 위축되지 않고 내신 공부를 착실하게 해주시면 3학년 1학기 때도 내신 등급이 좀 나올 수 있죠. 이 결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4등급 학생이잖아요. 솔직히 4등급 학생인데 수도권 4년제 간호대를 희망하시는 게 굉장히 무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는 선택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그거는 원장님의 방식도 그런 거죠. 근데 지방 국공립 간호대랑 수도권 전문대, 아니면 경기도권 간호학과, 이렇게 타겟을 섬세하게 변경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합전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 준비하지 말라고요. 생기부 하지 말고 내신 등급만 올리고 수능 최저만 맞추는 거, 요거만 보시면 좋겠다. 수능 최저도 전 과목 맞출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인서울의 최상위권 간호대를 치우면, 그러니까 종합전형 부담이나 수능 최저 부담이 한결 적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섬세하게 목표를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입시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